자, 일단은 2부입니다. 앞서 녹화가 잠깐 끊어져 가지고 이게 이어서 들어가는데 이제 매치 대 신시내티 경기부터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다저스 보낸 라오는 기아의 라오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데이비드 피더슨과 체이스 번즈가 나오는 매치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매치는 상위 타선에서 충분한 타격이 이루어졌음에도 점수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신시내티가 오히려 어제 홈런포를 앞세워서 7대2의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가 끝이 났어요. 매치에 대한 우려는 지금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당장에 매치가 오늘 경기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지에서도 지금 매치의 오펜스 스트러글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격에서의 이제 부진이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되어 있어요. 이번 시즌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는데 타팀 중계진들도 해당 경기를 보면서 어제도 매치의 경기 결과를 언급한 해외 중계진들이 몇 팀이 있었는데 제가 방송을 보면서 그만큼 매치의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어요. 전력 대비 점수가 안 나오고 공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경기도 어제 보비시치 3안타를 때려내고 벤지, 소토, 뭐 시미언도 홈런 때리고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당장에 이 신시내티가 보여줄 수 있는 스토프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경기가 되어버린 것도 팩트라는 거죠. 일단 피더슨이 나오다 보니까 수아레즈가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수아레즈마저 통제 못하면 답이 없어요. 수아레즈가 좌투 상대로 치명적으로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도 멀티히트를 때려냈는데 오늘도 이제 좌투 상대로도 만약에 수아레즈마저 쳐버린다 그러면 이제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어제 블리데이 홈런 때렸고요. 엘리델라 크루즈가 4수 3진을 당하는 경기를 했음에도 7점이나 점수가 났어요. 그럼 엘리델라 크루즈가 이번 시즌 좌투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터슨이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타이밍 잡혀버리면 이 경기 답이 안 섭니다. 매치 입장에서. 왜? 상대 선발이 체이스 번즈니까. 번즈 이번 시즌 진짜 미쳐 날뛰고 있죠. 지금 거의 뭐 학살을 하는 수준으로 9위로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데 매치 입장에서 오늘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경기일 거고 어제 경기에서 신시내티가 썼던 불펜진 생각하면 오늘도 이 좌타자가 많다 보니까 신시내티가 꺼낼 수 있는 이제 자완 불펜 한 명만 딱 거르고 들어가면은 애쉬크래프트 나오면 게임 세트 되는 경기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도 드는 경기예요. 지금 뭐 자원 나올 수 있는 유력한 자원을 뽑아라고 한다면은 퍼거슨 아니면은 브룩 아니면 몰 이렇게 세 명 정도 제가 떠오르는데 어제 몰이 안 나왔으니까 아마 몰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몰 나온 다음에 뭐 센텔란 마무리로 가든 애쉬크래프트 마무리로 가든 거기에서 그냥 딱 그 세 명 쓰면은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 경기이기도 해요. 그만큼 매체 타격 부진이 가장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신시내티 타선이 대거 우타자로 좀 도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매체 입장에서도 핵심 좌투수 자원이라고 봐야 되는 이 레일리죠. 그 롯데에 있었던 그 이제 브룩스 레일리가 지금 당장 매체에서는 핵심 필승 좌투 자원인데 레일리도 지금 전력 배제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브로즈반 그 다음에 위버, 데비 윌리엄스로 이기는 경기, 지키는 경기 양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겼을 때 시나리오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또 조한통이라고 지난 시즌 이제 맥레인이랑 그 다음에 스프라트랑 같이 데뷔했었던 또 시즌인 한 명이 있는데 걔가 이번 시즌 불펜 똥바지하고 있거든요. 걔 또 나와가지고 경기 마무리되고 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신시내티의 우세가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미네소타의 경기인데 심브룩 대 조 라이언의 대결입니다. 조 라이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수라고 방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장에 이제 어제 경기도 오버가 날 줄 알았던 경기가 양 팀의 수비수들의 호수비 속에서 점수가 좀 굳어지는 양상이 만들어지고 말았었고 이제 오늘도 결국 어제도 외야에서 많이 잡혔거든요. 바람이 안쪽으로 부는 게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 경기에서 화이트삭스의 역배를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7.5점이란 기준점에서 오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심브룩이 털릴 거를 바라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투수가 나오니까 이제 벅스턴 통제가 안 될 거거든요. 그거는 좀 유력해 보여요. 오늘 경기도 좀 과감한 예상이긴 합니다만 벅스턴이 멀티히트 이상 2루타 하나 이상, 장타 하나 이상의 멀티히트 경기를 예상을 하게 되고 그 양상 속에서 미네소타는 기회를 잡아서 또 도루
5월달에 진짜 제일 많이 하는 팀 중에 한 팀이 어디다? 미네소타입니다. 득점권 상황 계속 만들고 경기를 신식하고 아작스가 가져가기 좀 어렵게 괴롭힐 거예요. 그 양상 속에 조라이언이 볼이 힘이 좋을 때는 96마일이 찍히는데 안 좋을 때 93, 4마일까지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화이트삭스 타자들이 얼마만큼 장타로 때려낼 수 있는지를 논해야 되는 경기인 거고, 뭐 95마일 하면 이제 꼭 말하는 선수가 있죠. 무라카미 홈런을 재가동할 것인지 여부가 혹시 있을 이제 화이트삭스의 이제 반전을 좀 꾀하게 되는 그런 경기라고 바라봐야 되고, 전 미네소타 승사이드 바라보면서 메인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미네소타도 벅스턴이 터지게 되면 점수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버 7.5 기준에서는 오버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미네소타도 불펜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좋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버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캔자스시티 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어제 9회 초에 다 잡은 경기를 이제 치조메 안타로 역전을 만들어냈고, 캔자스시티를 양키스가 9회 역전승으로 잡아냈습니다. 경기 양상 자체가 양키스 입장에서 그냥 답답한 경기가 되었습니다만, 오늘은 캔자스시티가 오프너 쓰고 아빌라 쓰는 날이에요. 이 경기가 사실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쓰는 날에. 그래서 오늘 상대도 슈틸리틀러고 개똥배죠. 양키스 승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경기는. 양키스 정배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인데, 칼 해리슨과 그 다음에 맥그레이비가 나오는 경기예요. 이거 미러키가 투수력을 앞세워가지고 5대1의 승리로 안타 단 2개만 허용하면서 미즈로스키의 또 엄청난 호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경기를 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칼 해리슨 이번 시즌 1.77의 ERA로 실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때도 기대했었던 그런 양상을 그 스토프를 미러키에 와서 야수들의 도움과 함께 그거를 똑같이 또 이제 자신의 가치를 좀 증명하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이 카이 해리슨이 보여주고 있는 이 1.77의 ERA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뭐 제가 항상 방송 중에서도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X 값이죠. 익스펙티드 값, 뭐 XERA, XBA, X슬러그 뭐 이런 것들, XWOBA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결과로 만들어진 데이터보다 실제로 이 결과가 이제 평균화된 상황에서 일반화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일반화된 상황에서 그게 어떤 수치로 실제 타격이 될 것인가, 수비의 도움도 없이 바람의 도움도 없이 구장의 어떤 파크 팩터도 적용이 안 된 값에서 이 선수의 활약상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논하는 게 XBA 값인데, 그 XBA 값도 실제로 2.96 수준으로 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3년 동안 보여줬던 커리어에 대비해서 굉장히 발전한 수준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BA도 2할 2푼 1, 2 수준으로 커리어 하이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오늘 경기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평가 받아야 되지 않나. X슬러그 수치도 0.314 수준에서 개인 커리어 동안에 0.409, 작년에 나왔던 성적이 최저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무려 10%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슬러그 값을 떨어뜨려 놓은 상황이에요. 장타가 안 나온다는 거는 이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는 굉장히 큰 이점이죠. 왜? 이 에레라, 워커, 벌레슨 전부 다 장타 조심해야 되는 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상대로 그렇게 장타 억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큰 힘이라고 봐야 되고, 오늘도 미러키가 해리슨이 이렇게 버텨주게 된다면은 이 전력적 차원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겠다라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맥그리비가 어떤 투수다? 팔색조 투수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다양한 공을 던지고 거기에 타이밍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투수다 보니 이번 시즌에 저렇게 2.40이라는 ERA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맥그레이비를 절대 저평가하지 않아요. 얘가 던지는 브레이킹볼부터 변화구들이 실제로 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이번 시즌 뭐 당장에 보여주는 얘도 사실 성적 자체가 ERA는 그게 결국 맞춰 잡다 보니까 ERA 대비 XERA가 굉장히 안 나오는 것도 팩트입니다. 뭐 체인지업도 1할 2푼 1리의 피안타율, 싱커도 1할 7푼 1리 피안타율에, 그 다음에 뭐 커브볼도 2할 초반대 나오고 있고, 뭐 커터도 2할 초반대 나오고 2할 나오고 딱 2할달이 나오고 있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얘가 XERA가 5.86까지 올라가요.
이게 맞춰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수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 투수라는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미러키의 정배당 양상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좀 좋게 바라보긴 어렵지만 맥그리비도 볼넷 허용률 자체가 한 5.5%밖에 안 나오면서 굉장히 준수한 커맨드를 가지고 있고 실제 범퇴도가 잘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미러키가 대량 득점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경기 양상 때문에 세인트루이스도 불펜을 아껴놨죠. 그래서 제가 세인트루이스 불펜을 안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가 일단 어제도 SCB 멀티닝 던져서 이렇게 낚였지만 세인트루이스도 마찬가지였었고, 뭐 그라스퍼부터 소리아노 쓰고 작정하고 이제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면 미러키도 후반 득점 자체가 이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하게 된다. 8.5점 주면 언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휴스턴의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좀 어렵죠. 이제 알렉산더가 선발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변수가 생깁니다. 이제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시즌까지 선발 커리어 자체가 원래 짧고, 뭐 메이저리그 커리어도 그렇게 길지 않지만 결국 기댈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건데, 휴스턴이 타격에서 뭐 그냥 학살을 해놨다 보니까 이게 컵스 시리즈부터 이미 살아난 징조가 분명히 보였었죠. 완전히 살아난 징조가 보였었고, 텍사스가 오히려 완전히 묶여버리면서 휴스턴에게 또다시 이제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노이터라는 성적이 나오고 말았는데, 이게 뭐 이마이가 혼자서 이뤄냈던 성적은 아니지만 오커트 그 다음에 산타까지 더해가지고 9이닝을 3명의 투수가 노이터로 경기를 막아버렸어요. 오늘 경기에서 오커트는 아마 등판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까지 등판을 해버리면 이제 4일 3등판이 되죠. 아니다, 5일 4등판이겠다. 맞죠? 5일 4등판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커트는 사실상 휴식이라 봐야 되고, 델로스 산토스 그 다음에 킹, 그 다음에 아브레이유, 이 3명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고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텍사스야 당연히 불펜은 여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어제 이제 그레이가 돌아와가지고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성과를 내지 못했었고, 텍사스는 실험 실패였죠. 오늘 경기에서도 잭라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냐를 논해야 되는데, 지금 크리스찬 워커가 홈런포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고 2경기 연속이죠. 지금 장타력이 매우 무섭거든요, 휴스턴이. 그래서 이 경기가 텍사스가 승리를 바라보기에는 이게 정배 나온 이유가 단 하나 이유, 선발 때문인 건데, 휴스턴이 선발에서 알렉산더가 증명을 해주면은 불펜 싸움까지 가면 휴스턴이 오늘 경기 힘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오늘 구매율이 북미 북 제가 통계 잡히는 이거 기준으로 거의 9,000표에서 10,000표 이상의 지금 구매표가 집계가 되는 수치인데, 91%가 텍사스의 승을 구매를 했습니다. 정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휴스턴 승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커버스에서도 아마 이게 구매율이 1위 찍히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지금 구매율이 좀 몰려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휴스턴 역배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고도 좀 바라보게 됩니다. 타격 데이터가 텍사스의 부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코리 시거 부상 이탈 순간부터 딱 그 부진이 시작인 것 같은데, 휴스턴이 부진기를 이제 끝냈다면 텍사스는 이제 거의 지금 절정에 있지 않나 좀 생각하게 되는 타격 부진 데이터가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게 오늘 경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레틱스 대 시애틀. 제가 오늘 패스하고 싶은 경기는 이 경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 경기를 패스했던 이유는 딱 그거였죠. 루이스 카스티오를 얼마만큼 던지게 할 것이고, 밀러를 얼마만큼 던지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상을 제가 못하니까 알렉산더가 잘 던지지는 않습니다. 네, 똥볼 투수죠. 아무튼 그래서 그걸 예측을 못하니까 이걸 구매를 못한다 했는데, 어제 루이스 카스티오 4이닝에 밀러 5이닝으로 2명으로 끝냈어요. 시애틀의 불펜의 부활을 풀어냈고, 애틀레틱스가 이제 펄킨스가 또다시 부진하는 경기 양상을 보이면서 이제 쿤넬 쓰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 오늘 경기 양팀 풀입니다. 거의 사실상 풀 전력에서 덤벼드는 경기이고, 행콕과 세베리노의 경기에 안정감은 행콕이 당연히 한 수 위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애틀레틱스가 홈 경기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어제 경기에서 니커츠의 이제 안타행진은 끝났지만 출루가 또 일단 이루어져서 자신감은 여전히 붙어 있고, 결국 어제 막혔던 것이 오늘 또 막힐 거라 생각하기에는 행콕의 구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틀레틱스가 살아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럼 저도 이 경기를 언더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시애틀이 지금 두 경기 연속 타격감을 이렇게 폭발시키고 있고 캔자스시티 시리즈부터 계속해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게 아로자레나 그 다음에 이제 조시 넬러를 필두로 한 그 타격 자체를 만만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다 보니까 오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일단 말씀은 드리는데 추천까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결국 선발에서 이게 만약에 해외 같은 경우처럼 뭐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야구장에서 이제 배팅도 구매할 수 있는 곳 미국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처럼 실시간으로 내가 이렇게 구매를 하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경기가 중반쯤에 돼 가지고 시애틀이 이기고 있으면은 그대로 시애틀 승 사이드로 몰고 갈 것 같고요. 애틀레틱스가 이기고 있으면은 그대로 애틀레틱스 승으로 몰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중반이 됐을 때 이 경기가 리드가 일단 한 폭 잡혀 있다면 그 리드를 뒤집는 경기를 서로가 만들기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가 그만큼 선발 싸움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다른 투수였다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필 루이스 세베리노예요. 삼진 능력은 워낙 뛰어난데 볼질 때문에 우리가 화딱지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선수이죠. 얘가 제구가 되는 날에는 사실상 6이닝 1실점 피칭 7이닝 1실점에도 이상하지 않은 압도적인 브레이킹볼 각도를 가지고 있고 삼진 그런 날에는 뭐 8개, 9개씩 잡죠. 그런 경기를 하게 되면은 애틀레틱스가 이기긴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 볼질 때문에 투구수가 많아지고 이닝 짧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불펜 부하 생기고 타자들이 힘을 내도 서로 결국 선발에 대해서 무너진 그 트리거가 계속해서 스노우볼이 굴러서 경기를 패배로 이끌고 가는 그런 대표적인 경기 양상을 만드는 게 이 세베리노기 때문에 이 경기를 구매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샌디에고 대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어제 루자르도가 경기를 터트릴 뻔했던 위기 상황, 무사 만루 상황에서 기가 막힌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으로 연속 삼진쇼로 샌디에고를 묶어냈고 그 위기를 넘기고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6이닝 무실점 피칭과 함께 필승조 컬커링과 켈러 그리고 이 듀란을 앞세워 이제 영봉패를 또 선물을 했습니다.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어제 에스트라다와 마세이로 경기 그냥 갖다 이제 간만 본 경기라고 봐야 되고 오늘 경기에서 바스케즈가 버텨주면 놀라가 나오니까 이 경기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클 거예요. 결국 샌디에고 승을 생각할 것이냐 이 경기를 아니면은 언오버로 접근을 할 것이냐인데 언더는 일단 못 건드리죠. 아무리 샌디에고가 투수력이 갖춰져 있는 팀이라지만 일단 놀라가 털릴 가능성이 한두 점으로 끝난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십니다. 저도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그렇게 과감하게 놀라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 얼마나 또 놀라 욕을 하겠어요. 놀라가 분명히 이번 시즌에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구위 자체가 좀 빠지다 보니까 타자들에게 좀 공략을 당하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놀라가 털리는 수준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불펜진들이 또 약해질 테고 샌디에고가 대승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 샌디에고 승을 생각한다면은 마헨도 한 번은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바람이 일단 외야로 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지금 카일 슈아버를 무시 못한다고 했죠. 카일 슈아버가 복귀하고 첫 번째 경기에 말아먹고 3차전 저번 홈 경기에서 멀티히트 때리고 지금 원정 왔는데 어제 바로 또 시즌 21호 홈런을 리드 그 1회에 바로 또 홈런을 갖다 갈기면서 장타력을 과시하고 또 멀티히트를 때려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그러면은 카일 슈아버가 또 재미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슈아버가 없는 동안에 분전해줬던 하퍼의 이제 반등도 계속해서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그냥 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는 없겠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샌디에고의 승으로 핸디캡 승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선이에요. 놀라가 못하고 샌디에고 마무리 불펜 깔끔하니까 그냥 샌디에고가 이거 어제 반대로 필라델피아 3대0 이긴 것처럼 오늘 샌디에고가 3대0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필라델피아의 지금 이 상위 타선에 대한 평가를 너무 저평가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7.5점이 주어지면 오버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경기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승패를 굳이 따지자면 저도 사실 놀라 나오는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타격으로 그냥 이거를 같이 받아쳐가지고
진짜 오버게임 시원시원하게 그냥 핵받다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이건 샌디에고 승사이드에 오버를 좀 걸쳐 생각도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대 샌프란시스코 어제 경기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이거를 이제 애리조나가 굉장히 또 하나의 숨겨진 꿀통이었었는데 이제 오늘까지도 그거는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애리조나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토탈 밸런스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좋은 팀이 어디였다? 애리조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애리조나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음으로 팀 타율이 2할 8푼대가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유의한 두 팀 중에 한 팀이었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 애리조나의 타격감과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라는 투수의 안정감 속에 불펜의 안정감까지 이 3박자가 갖춰져 있는 경기는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당장 홈런을 또 뻥뻥 때려대면서 이전의 시리즈에서처럼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좀 생각을 저는 합니다. 결국 오늘 경기도 어제 페르도모가 또 날카로운 타격을 때리는 것도 봤었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의 이제 핵심 타자들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코빈 캐롤, 그 다음에 캐틀 마르테 얘네들이 폭발을 했다는 것부터가 이번 시리즈 징조가 샌프란시스코에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타일러 마을의 체인지업이 얼마만큼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시즌 동안 보여주는 마을의 성적은 이미 텍사스에서 그 반짝 활약했을 때에 비해서는 너무 처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샌프란시스코의 불펜도 버틸 수 있는 전력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선발 싸움에서 밀리게 되었을 때 특히 좌투수가 나오는 경기에서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이라고 한다면 루이스 아레즈만 혼자서 분전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오늘도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밖으로 불어나갑니다. 이런 양상 속에서는 오늘 마흘이 오히려 더 장타에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바라봐야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에릭 라우어의 다저스로 이제 넘어간 이후 첫 번째 테스트 등판이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릭 라우어가 이제 다시 이제 이탈이 생겨버린 뭐 스넬이라든지 자리를 좀 메우려고 선발 자원 보강으로 좀 이렇게 데리고 온 다저스의 케이스인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똥볼 투수 두 명이서 붙게 됐고 콜로라도가 어제 5대3으로 패배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길 뻔했던 거 비기닝 한 번에 메르디아노 그 보스턴에 있었던 친구였었죠 원래. 그 친구가 이제 방아쇼가 또 같이 메이아랑 같이 되어버리면서 경기가 한 번에 또 뒤집어서 역전 마행승을 또 다저스가 해줬던 날이었어요.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기대를 해야 되는 거는 다저스의 장타가 언제 나올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릴랜드는 뭐 아니면 더해요. 프릴랜드에게 첫 타석에서부터 말려버리면은 그날 프릴랜드는 5이닝 2실점 내를 합니다. 근데 첫 타석부터 프릴랜드 공략하면 그날은 대패죠 사실상. 그래서 오늘 경기도 첫 타석이 아마 매우 중요할 거라 봐야 되고 어제 또 다저스가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홈런을 하나도 못 때리는 경기를 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은 좀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다저스 스타디움에서의 또 양키스도 마찬가지지만 시즌 동안 보여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에 비해서 이제 평균보다 너무 못하는 수준의 경기를 했던 게 어제 경기입니다. 경기를 이겼지만. 그래서 실제로 다저스가 더 좋은 경기를 펼쳤던 데이터들이 홈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자완투수가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다저스의 그 총합적인 그 좌투 상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했을 때 경기 양상 자체는 점수를 좀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좌투수가 나오는 경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선수가 있다면 결국 이제 맥스먼시, 그 다음에 오타니, 그 다음에 앤디 파일즈, 그 다음에 로하스, 뭐 터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타격에서 좀 아쉬운 게 좌투수 상대로 이번 시즌 고전하고 있는 게 윌 스미스, 그 다음에 뭐 테오스카. 얘네 둘이가 주전들 중에서는 좀 많이 좌투 상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모두 타격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무키베츠도 마찬가지 3명 정도 다 좌투 상대로 좀 아쉬운데 나머지는 다 강점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일부 공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멤버십 가입 한 번씩 혜택 읽어보시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 올라갔을 때 바로 알람이 가니까 늦은 시간에 올라가니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보셔야 되잖아요. 그 알람 설정이 도움이 되니까 알람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입니다.